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가을의 낙엽을 보면서 인생도 낙엽처럼 떨어져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씁쓸하지만 산에 단풍을 든 광경을 보면 절로 감탄사가 나오면서 즐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시는지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오늘은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직장 등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려 합니다. 일명 우리는 우리 옆에 자칼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나 또한 어떤 때는 자칼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팔 때도 있어요. 대화란 서로의 말하기와 듣기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어야만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동적 생각을 진실로 믿으면서 대화를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자동적 생각이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툭 떠오르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자동적 생각으로 하다 보면 대화를 좌절시키게 되어서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 참담함을 맛보게 되고 대화에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죠. 대화를 좌절시키는 자동적 생각에 6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판단하기예요.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동안 숙제 해놓기로 약속한 아이가 와서 보니 게임을 하고 숙제는 그대로 있었다면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가자마자 너 게임만 하고 있었지 라며 판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난하기입니다. 숙제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약속은 왜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엄마는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세 번째는 강요하기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컴퓨터 끄고 네 방에 가서 숙제해. 아이는 자신의 선택권, 자율권을 깡그리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기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형은 말 안 해도 숙제도 잘 해놓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데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라며 비교할 때 아이에게 수치심과 열등감을 주며 형제 관계도 깨어지고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직에서 파벌이 생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시하기입니다. 10살이면 네가 알아서 숙제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섯 번째, 합리화하기입니다. 혼내놓고 생각해보니 엄마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를 불러서 네가 잘했으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겠어? 그러니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해 놓으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의 마음은 스크래치가 갔고 상처를 받은 상태가 되어 있죠. 이런 자동적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 감정, 대화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자동적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저마다의 다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성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경험에는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욕구가 과잉으로 충족되는 경험을 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가까운 사람들을 모델링하고 학습하는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아픔이나 고통의 외상을 경험하는 패턴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느 누구나 한두 가지의 인지 왜곡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신은 어떤 때 인지 왜곡이 나타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흰색 아니면 검정, 모 아니면 도, 거절 아니면 복종, 상황을 양극단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중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흑백논리의 사고로 대화하는 인지 왜곡이에요. 두 번째는 과일반화이에요. 한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버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장치예요. 부정적인 일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평가해서 그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예요. 네 번째는 비약적인 결론이에요.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한 결론을 내버리는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카톡을 보내놓고 답이 없으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정적 추론이에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막연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행위로서 감정을 인식하기보다 감정대로 결론을 내리는 왜곡 현상이죠. 여섯 번째는 당위적 진술이에요. 개방성과 유연성이 없이 경직되어 있는 사고로 감정적인 교감보다는 의무적인 패턴으로 들어가기가 쉽죠. 기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대학 가야지, 당연히 직장 가야지, 당연히 결혼해야지,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지 등. 일곱 번째는 명명하기예요. 나쁜 이름 붙이는 건데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부적격자야. 나는 못났어. 라고요. 인간은 실수, 고통, 외상을 통해서 학습하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존재인데 명명하기는 그 모든 가능성을 저버리는 인지 왜곡 행위예요. 여덟 번째는 개인화이에요. 자기야 무관한 사건인데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행위이죠. 커피숍 저쪽에서 자기네끼리 웃고 있는데 나보고 웃나? 라고 생각하는 인지 왜곡으로 자신을 타인이 주목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고 믿을수록 이런 인지 왜곡 현상은 더욱 강해지죠. 이런 개인화에 빠지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어려워져서 대인관계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아홉 번째는 재앙화입니다. 비극을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적인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행위입니다. 열 번째는 독심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단정지어서 상대방을 불편하거나 난처하게 만들게 되는 인지 왜곡인데요.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지 왜곡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말하고 들었던 판단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고 어떤 인지 오류에서 기인했는지 적어보신다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어떨 때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어서 대화가 단절되는지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핵심 신념도 파악한다면 자신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자신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